자, 저희 지난 시간에 조합 들어왔고, 조합이라는 도구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경우의 수라고 해서 뭔가를 세는 걸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중2 때도 해본 적 있고요. 근데 이제 몇 개인지를 쓸 건데, 순열과 조합이라는 도구를 배웠어. 순열은요, 소미야, 순열은 언제 쓰는 도구라고? 약간 순서가 중요할 때. 자, 일렬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책에는 일렬로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 외우면 그 일렬로가 아닌 문제를 못 쓰냐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것 중에 일렬로가 있는 거지. 이 반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순서가 중요할 수이고, 이 조합은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순서가 안 중요할 때, 뭐 예를 들어 뽑기라던가 문제 풀어보시면 나오는 시행들을 다 암기를 할 겁니다. 대표적인 것들, 뭐 악수라던가 얼마 전에 뭐 리그전 이런 거 다 조합 관련 내용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관련 유형들은 이제 어떤 뭐 키워드별 이런 전략 같은 걸 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도 하시고 이제 암기를 해가지고 탁탁 쓰면 되겠지. 자, 한번 질문부터 받을까? 자, 교과서랑 RPM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혹시 아이나 채점 다 했죠? 질문 받을 거 없어요? 교재랑 RPM 다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세요. 자, 131쪽에 897번이요. 이 문제입니다. 자, 한번 교재 좀 가져올게요. 자, 이거 틀린 친구 지금 봐주세요. 지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거든. 자, 서로 다른 6켤레, 여러분들이 이제 양말에 한 켤레잖아. 6켤레가 있는데, 자, 6켤레랑 같은 말이 12짝이야. 그러니까 2 곱하기 6. 자, 어쨌든 현재 상황은 다른 걸로 6켤레가 있는데 12짝 중에서 4짝을 고르실 거예요. 4개를 딱 고를 건데, 이제 요 4개에서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하는 뭐 그런 경우가 몇 가지냐. 그런 문제거든요. 제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여기에다가 좀 표시해 볼까? 지금 6켤레 12짝이란 말은 근데 이게 잠깐만 6켤레 1켤레, 2켤레, 3켤레, 4켤레, 5켤레, 6켤레.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근데 잠깐만요. 이게 좀 제가 뭘 고민하냐면, 우리가 이제 한 켤레 안에 양말이 2개 있잖아요. 이거 2개를 다른 걸로 봐야 될까? 같은 걸로 봐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약간 경우에 따라, 그러니까 약간 말하자면 왼쪽, 오른쪽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시중에 파는 양말은 그런 부분 없긴 하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봐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다가 봐봐,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쓴다는 말은 제가 이거 2개는 같은 걸로 보겠다는 그런 의미라 보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쓴다는 말은 한 켤레 내에서도 뭐 왼쪽이랑 오른쪽을 따로 보겠다 그런 의미로 쓰는 또 기호거든요. 문자가 다르니까. 근데 이게 사실 좀 설명이 좀 애매한 거야. 다시 지금 얘네들은 다르죠. 지금 이 6개는 다 다르신데 여기 안에 있는 한 켤레 내에서 얘네 둘은 같은지 다른지가 보통은 이게 소개가 되거든요. 보통은. 근데 일단은 좀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문제가 제가 답안지를 이거 좀 확인해 볼게요. 답안지에서는 이걸 다르게 보는지 같은 걸로 보는지 잠시만요. 답안지에서는 이거를 좀 다르게 보고 있네요. 자, 약간 다르게 체크할게요. 그러니까 약간 왼쪽과 오른쪽은 다르다는 의미에서, 혹시 제가 쓰는 지금 이게 무슨 픽인지 아시겠어요? 자, CD, E, F. 여기 지금 제가 뭘 묘사한 거냐면, 일단은 켤레끼리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 약간 알파벳이 다른 거로 쓸게요. 다른 켤레입니다. 근데 여기 안쪽에 있는 얘네 둘도 구분은 돼요. 뭐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이용하시면서 괜찮거든요.
자, 그림 하나 그려봤고 골라볼게요. 자, 제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총 12개 중에서 4개를 뽑으실 거예요. 이론상 12C4 맞나요? 전체가 12C4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사건이 뭐냐면 여기서 한 켤레만 짝이 맞아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민결아, 요 말을 이해했으면 예를 들어 어떻게 뽑으라는 얘기야? 혹시 한번 예를 들 수 있나요? 간단하게 어떤 상황인지. 자,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택해줘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하시면 돼요? 4개 선택. 혹시 뭐 이렇게 알파벳 있으니까 혹시 말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A 맨 앞에 A가 요거 2개? 네. 그 다음 뭐 할까요? 자,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이니까 요런 거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연아, 뒤에 2개는 뭐 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느낌으로 이런 거 몇 개냐는 문제잖아요. 이런 거 맞나요? 자, 지금부터 요거 어떻게 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요런 느낌이야. 색깔 바꿔드릴게요. 요런 느낌으로 하겠다는 거거든. 그럼 첫 번째, 한 켤레는 짝을 좀 맞도록 뽑자는 거야. 어떻게 하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총 6켤레가 있잖아. 일단 한 켤레 먼저 맞춰 놓는 거예요. 한 켤레 먼저. 그걸 어떻게 쓰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뭐 굳이 쓴다고 치면 요거 쓰는 중입니다. 한 켤레 짝을 맞출게요. 6C1이라고 쓸 수 있나요? 자, 다시 여러분 지금 이거 제가 뭐 한 거냐면 6C1이라고 썼는데 요게 여러분 계산하시면 6가지죠. 일단 이 6C1은 총 6켤레가 있잖아요. 어차피 왼쪽인 전체는 6켤레라는 의미의 전체야.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한 켤레 뽑자는 거예요. 뭐 AA든 BB든 CC든 실제로 노가다에 봐도 6개밖에 없잖아요. 이렇게나 뭐 이거나 이렇게 6가지 하나 뽑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나머지 5켤레 중에서는 뽑으실 때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오기 원하는 거잖아요. 뭐든 이렇게 하나씩. 그렇지? 자, 그거를 어떻게 셀 거냐면 이런 거 어떻게 세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고민해야 돼. 직접 셀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근데 얘는 결론적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나아요. 어떤 식으로? 자, 여기 있는 얘만 볼게요. 이미 얘를 뽑혔습니다. 자, 얘만 보시면 소미야, 여기 10개 중에서 일단 우리가 몇 개 뽑아야 돼, 추가로? 2개를 추가로 뽑아야 돼요.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렇게만 쓰면 된다, 안 된다? 아요? 지금 여기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 여기 안에 BD, CC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10개 중에 아무거나 2개 뽑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뭐 해줘야 돼? 일종의 보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같은 것끼리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게 민거라 요게 몇 개 들어올게? 빼줘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 같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BC라던가 CF 이렇게 하나씩 나와야 된다고요. 맞아? 근데 여기 이렇게 세면요. 여기 안에 등지나 겹치는 게 몇 개 들어있게. 필요 없는 게. 다섯 개 아닐까요? 자, 이 5개가 뭐냐면 지금 여기 안에 BB 들어있어요. CC 들어있고 DD, EE, FF 이 5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5개를 빼주시면 여기 남아있는 거 뭐만 남아있어요? 뭔지 몰라도 뭐 이렇게 다른 거 2개가 들어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약간 여기를 셀 때 약간 적어도스럽게 되는 거예요. 전체에서 필요 없는 걸 빼주자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요거 2개는 한 세트가 될 거니까 이렇게 곱하시면 이 문제 정답은 나옵니다. 정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는요 직접 세는 건 좀 쉽지가 않아 생각보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좀 직접 세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셀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정리해서.
이잖아. 잠깐만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를 이거는 돌아가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간접적으로. 이거 만약 직접 쓸 친구는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 자, 직접 쓴다는 말은 여기 5켤레 중에서 어디 하나씩 나오는 거지. 그쵸? 이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10C1. 자, 이게 혜린아 제가 지금 뭐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네가 앞으로 이제 이런 기호를 쓸 때 이것도 설명이 가능해요. 거꾸로. 이거 내가 뭐 쓴 거 같아요? 여기 10짝 중에서 뭐 한 거예요? 자, 하나를 뽑았어요. 한번 세볼게요. 직접. 예를 들어 제 얘를 뽑았다 칠게요. 10C1. 그럼 자, 저희가 나머지 이제 한 개 더 뽑아야 되거든요. 그 나머지 한 개를 뽑을 때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마 나머지 한 개를 그러면 하나 뽑았으니까 여기서는 세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8개 중에서 하나 뽑으시는 거 맞나요? 여기 8개 중에서 이렇게. 근데 이거 계산해 보시면 얘는 아마 40개 나오실 거야. 근데 소미야 이거 몇 개지? 이게 80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왜 80개 2배만큼 나오냐는 거야. 뭔가 저희가 말로 한 거는 요 전략인데 여기 안에는 80개 요거 2배만큼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누기 2까지 해줘야 같아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해야 되냐는 거야. 혹시 이것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정까지 할 줄 아시면 직접 세면 돼. 근데 얘는 이제 직접 세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정을 요구한다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 얘네 여러분들 왜 그러면 80개가 나올까? 그러니까 여기 안에 중복되는 게 절반만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면. 자, 혹시 이 말 이해될까? 자, 여기 안에 지금 뭐가 중복되는 거냐면 사실 이게 약간 오늘 저희가 이제 조라고 해서 분할이라는 내용 하나 설명드릴 건데 약간 그 내용으로 가게 돼. 이렇게 볼 거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요, 봐봐. 제가 말로 하자면 10개 중에서 하나 뽑았고요. 그럼 얘는 쓰면 안 되는 거잖아. 나머지 8개 중에 하나 뽑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거라고 칠까? 그러니까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렇게 쓰면 80개가 나온다고. 왜 그런 줄 알아? 지금 제가 방금 말로 할 때는 B를 먼저 뽑고 C를 뽑자고 했잖아. 이거 뽑고 이거. 근데 여기 안에는요. 자,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좀 순서가 앞에를 제가 처음이라고 쓰고 이거를 2번째라고 쓸게요. 처음에 하나 뽑고 2번째 하나 뽑은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B 뽑고 2번째 C 뽑는 거랑 처음에 C 뽑고 2번째 B 뽑는 거랑 이거 민들아 같은 말이 다른 말이야. 이게 같은 말이 돼요 지금. 근데 여기 안에 지금 그게 둘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버리면 그거를 마치 다른 것처럼 세게 된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세버리면 처음에 B 뽑고 2번째 C 뽑는 거랑 처음에 C 뽑고 2번째 B 뽑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얘는 단순히 뽑기 문제니까. 근데 이렇게 세면 그걸 지금 중복해서 2번 센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그거를 하나로 본다라는 의미에서 나누기 2를 해줘야 정답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정리하자면 직접 세기도 가능한데 이 보정할 자신이 없으면 이제 얘는 좀 돌아가는 게 변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에서 빼주는 게 변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름 유명한 문제긴 해요. 켤레 문제. 자, 또 한번 질문해 볼래? 자, 동진 질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되게 좀 도구처럼 잘 쓰라고 하잖아.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은데 일단 한번 말로 전략을 세워봐. 나처럼. 그러니까 말로 전략을 세워보시고 좀 말이 되는지. 네, 물어보세요. 901번이요. 901번이요. 자, 오른쪽에 901번 중요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어른 5명이랑 어린이 4명 중에서 어른 3명과 어린이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거예요. 뽑아서 배열. 요게 지난 시간 마지막 내용이었지. 조합으로 뽑으시고 배열할 때 순열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봤더니 어린이끼리는 이웃하지 마라. 요게 순열 관련 이런 문제니까
두 가지를 한번 섞어 풀어볼게요. 자, 먼저 여기까지 끊고 혹시 자, 뽑는 거를 할 수 있겠어? 그럼 도와줄래? 조합으로. 자, 어른 5명 중에 3명 뭐라 쓰면 돼? 5C 3 그리고 곱하기로 갑니다. 어린이 4명 중에 뭐라 쓰면 돼? 4C 자, 여기에 이제 조합으로 뽑기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뭐 할 차례야? 일렬로 세울 건데 이웃하지 마 문제입니다. 자, 일렬로 세울 건데 이웃하지 마. 현재 지금 눈앞에 어른 3명, 어린이 2명 있는 거예요. 혹시 이웃하지 마의 전략 기억나세요? 이 문제가 시험 문제라는 거야. 자, 이웃하지 마의 전략 뭐야? 그런 표현이시면 안 돼요. 이거 외웠습니다. 3명 둔 다음에 그 사이에 잘 아는데요? 너 말대로 자, 어른 현재 3명이잖아. 어른 먼저 배열하라고 했잖아요. 몇 가지? 3가지 배열하는 건 3팩토리얼이에요. 자, 그냥 3가지가 아니라 여기 실수하는 거 아닌가? 자, 그냥 3가지가 아니라고요. 3팩토리얼 외우세요. 일렬로 배열은 팩토리얼 붙이면 됩니다. 곱하기 자 여기 사이사이에 어린이 세우는 거잖아. 뭐라고 쓰면 돼? 어린이 2명이거든요. 죄송한데 2팩이라고 했던 거 옛날에 그 소미가 2팩이라고 많이 썼죠. 소미야 이제 말할 수 있나? 여기 사이사이에 어린이 2명 세워야 되거든. 뭐라고 써야 돼? 그쵸. 이거 2팩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4군데가 있잖아. 4군데 중에서 2군데를 뽑아서 넣어야지. 2팩은요 2P야. 2군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전체랑 밑에랑 개수가 다를 때가 있어. 그때는 함부로 팩토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뽑기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뽑기라는 과정이. 그래서 이 문제입니다. 자, 또 걔네 또 질문할 거 없어? 859번이요? 52번이요? 자, 앞에 여러분들 852번 한번 가볼게요. 네. 이거는 제가 그 위에 거 하나 시범은 보여드렸는데 일단 위에 있는 요 성질은요 다들 외우셨나요? 그 약간 제가 이제 한번 철수였나요?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요걸 이제 증명하는 문제예요. 아마 교과서에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설명하세요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아마 시험에는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 있고요.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 이따 제가 위에 문제 풀 때 몇 가지 필기한 내용들이 있잖아.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일단 여기 문제 풀 때 많이 나오는 국룰 중에 조합이랑 같은 말이 순율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 있는 NPR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 가능한 걸 아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이거를 쓴 거예요, 사실은. 이걸 쓴 거고 눈치 게임 들어갑니다. 위에서 이렇게 바뀐 거잖아. 딱 봐도 얘가 이렇게 바뀌신 거고요. 딱 봐도 얘가 이렇게 바뀐 것처럼 보이거든. 그쵸? 자, 비교해 볼게요. 뭐가 다른지. 비교해 보시면 얘는 안 바뀌었어요. 밑줄 근 건 안 바뀐 거야. 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럼 남아있는 얘잖아, 얘. 여기 지금 얘가 요렇게 바뀌었거든요. 다시 여기 있던 원래 이 친구가 분자에 가하나 추가돼서 이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시겠어요? 요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약간 그 상황인데 자, 어떤 상황? 혹시 있잖아, 이게 잘 안 보이시면 이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과 r 자리에 아무 숫자 하나 있지. 그러니까 아무 숫자로 넣어볼까? 예를 들어 n 자리에 4 넣고 r 자리에 2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아무 숫자로 넣어보시면 좀 더 보이실런지. 자, 이렇게 한번 대입해보시면 위에 있는 게 1팩분의 1이었죠. 여기 밑에 내려가면서 2팩분의 뭐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혹시 이 문제는 풀 줄 아세요? 이 경우는요, 여기 가자리에 뭐 들어가면 같아요? 2팩이 아니죠. 가자리에 2가 들어가면 같아요, 일단. 한번 더 해볼까? 예를 들어, 이번엔 제가 n자리를 5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좀 잘 안 보이시면 그냥 n 안에 몇 개를 넣어봐. 숫자로 바꾸면 좀 더 보일 수가 있어요.
자, n 아래다가 5, 2 대입하시면 자, 위에 있는 게 3팩분의 1이고요. 밑에가 분자가 가로 바뀌면서 sorry, 여기 2팩이네요. 분모가 3팩으로 바뀌거든요. 자, 이 경우는 가자리에 뭐 대입해야 돼? 뭐? 얘랑 얘랑 같아지려면 요게 제가 지난 시간 내용인데 3팩이 같은 말이 3 곱하기 2팩인 거 아세요? 그럼 가 얼마 돼야 돼요? 지금 그 내용이잖아. 좀 감오세요. 아 저게 지금 저 말인 거예요. 그럼 질문 가 자리에 뭐 들어갈까요? 응? 또 L팩이요? 여기가 다 가자리인데요. 가. 팩토리 아니에요. 숫자 자리야 여기는. 뭔가 숫자가 들어간다고요. 무슨 숫자? 결론입니다. 밑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대입하셔야 돼요. 밑에 있는 이 자리랑 똑같은 거를 넣어서 할 수 있는 자리인 거야. 일단 말하자면. 자, 일단 이거 틀린 친구 우리가 어려움 넘어가. 일단은 이거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일단 이런 식의 흐름이에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 같은데. 자, 오른쪽도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이거는 안 바뀌었고요. 다시 이것도 안 바뀌었는데 요 자리만 바뀌었거든요. 위에 있던 요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R팩으로 바뀌면서 분자에 나가 생겼거든. 나 자리에 뭐가 돼야 같아질까요? 자, 안 보이시면 제가 조금 살짝 떼어볼까요? 지금 위에가 이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안 가져온 거야. 똑같으니까. 밑에 바뀐 게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나 자리가 뭐가 돼야 같아지는지. 요게 R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요 성질을 한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 R팩이라는 게 말했잖아. R팩이라는 게 같은 말이 이거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분자가 R이 돼야지 같아진다. 이것도 하면 늘긴 해요. 너네가 이제 이런 원래 빈칸 문제는 좀 많이 풀면서 눈치 게임을 잘해야 됩니다. 눈치껏. 나중에 수능 대비할 때는 이건 유형 중 하나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제 가나 채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가나 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또 역시나 비교해 보시라는 거야. 안 바뀐 것도 있을 거예요. 자, 비교해 봤더니 요거 자, 동그라미 치는 것들은 지금 어쩌면 약간 공통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개는 다 똑같이 있죠. 그럼 혹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약간 뭐 했을 것 같아요? 너네가 많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렇게 생겨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요게 지금 항이 두 개였잖아. 어쩌면 요 동그라미 친 게 공통인수 아니에요? 이거 뭐 해준 거예요? 요거 다 뭐 해준 거야? 묶어준 거야. 인수분해. 여기 넘어갈 때 타이밍은 지금 인수분해 한 거예요. 이래봬도. 공통인수가 이거 세 개잖아. 이거 세 개로 싹 다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묶고 앞에다가 남는 거 더하시는 거죠. 남는 걸 싹 더해보시면 다 자리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쳐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증명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증명을 사실 한 게 아니라 진짜 솔직히 꼼수로 그냥 적당히 눈치껏 보면서 같은 거는 바꾸나 하고 다른 것만 어떻게 바뀐 거지 고민하신 건데 여기에는 좀 많이 풀다 보면 몇 개 쓰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 그거를 좀 의식을 하셔야 돼요. 잘 안 보이시면 숫자라도 대입해 보라는 거야. 아시겠죠? 또 몇 번? 850번 가겠습니다. 이때 혹시 이거 근계수 쓰는 문제가 아세요? 냄새 풀풀 나잖아.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심지어 알파 더하기 베타 두근의 합 나와 있으니까 자 한번 쓴 거 더해줄래? 그 위에 있는 2차 방정식 이거 참고로 2차 방정식이에요. 저래봬도 혹시 두근의 합 구하는 공식 이용하시면 뭐 나오세요? 개수로 하시면 예 그쵸 요거뿐이 요거잖아요. 요게 1이다 그 말 아닌가요?
그럼 끝났는데 여기서? 그럼 여기서 너가 이거 양쪽에다가 분모 곱하시면 이거 저희 앞에서 기본 문제 아니었나요? 이런 거 하나. n값 구할 수 있게 없게. 얼마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실 너무 그냥 근계수 냄새를 풍겨가지고 그러니까 근계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얼마일까? 이건 해봤잖아요. 바로 앞장에서 그 기본 문제로. 왜 그러세요? 동진수 혹시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8. 8이죠. 선생님 정답 쓰면 안 된다고요. 정답만 쓰면 니게 아니라고요. 베낀 거잖아. 너네 답안지 보고 아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자, 8인 거 이해했어? 이거 죄송한데 앞에 바로 앞장인가 저기 어딘가에 기본 문제로 나와. 기본 문제 몇 번에 있냐? 그럼 가볼래?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동그라미만 치고 넘어가면 의미가 없다니까. 앞장 가봐. 831번 문제 보이세요? 그거 아니냐고. 내 기억에 지난 시간에 너가 질문할 때 이런 식이 나왔을 때 못 풀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이렇게 나와 시험에는. 죄송하지만. 자, 해봐. 또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친구? 근계수로. 자, 질문 없나요? 혹시 아이랑 교과서 질문할 거 없어? 아까 145번에 145번에 2번 2번이요. 아, 145번 문제. 이거 잠깐 보실래요? 이거 제가 일단 여러분 아마 교과서에 있는 문제일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뺄까 말까 근데 안 빼요. 사실. 나올 수 있긴 해. 이거 일단 여러분들 부모님 차 뒤에 번호판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번호판이 의미가 좀 있어 실제로. 그거에 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문제를 푸시기 전에 몇 가지 여기 위에를 좀 읽고 내려가시긴 해야 돼요. 잠깐만 소개드리고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하나 예시거든요. 52가 3108 그쵸? 여기에 이제 어떤 의미냐면 빠르게 체크해 드릴게요. 요거 혹시 안 푼 친구는 지금 듣고 다시 풀어봐. 이것도 풀라고 드린 거예요. 자, 여기 맨 왼쪽이 뭐냐면 차종이라 써있잖아. 자, 밑에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 차가 보통 뭐 승용차가 제일 많아요. 승용차종과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란 얘기고 얘는 지금 52번이니까 승용차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1부터 99까지인데 뭐냐에 따라서 용도가 결정됩니다. 차종이. 두 번째, 뒤에 보시면 여기가 용도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용도가 쭉 나와 있잖아. 그래서 가부터 주까지는 그러니까 비사업용, 그냥 개인이 쓰는 차입니다. 밑에 보시면 버스라던가 택시는요. 길까지 보세요. 전부 다 바사 아자로 되어 있대요. 전부 다. 그리고 밑에 렌트카는요. 실제로 하호호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렌트카는. 마지막으로 택배는 배라고 되어 있대요. 택배 배인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자리가 용도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만 가지고 우리나라 인구가 벌써 한 5천만이래요. 이걸로 조합이 5천만 개가 안 나와. 그래서 이 자리에 숫자를 막 부여해서 경우의 수를 불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이해부터 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 테니까 자 말부터 해볼래? 예를 들어서 승우야. 자, 이 차량 번호 있잖아. 해석 가능한지. 첫 번째, 얘 차종이 무슨 차야? 승용차. 여기 보시면 승용차죠. 두 번째, 얘 용도가 뭐예요? 여기 비사업용, 자가용, 개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얘는 어쩌면 거기서 이제 7934번을 준 거예요. 제 차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요거 먼저 이해를 하시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자, 밑에 아까 145번에 2번 질문 나왔죠. 일단 아마 여기 표가 좀 필요할 거니까 제가 이 표는 좀 캡처를 좀 할까? 이게 안 보이거든요. 내리고 자, 밑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차종은 승합차고 용도는 택배인 차량에 발급할 수 있는 번호판 개수를 구해라. 뭐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자, 위에 보신 대로 차종은요, 맨 앞자리 두 자리가 저 칸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칸 만드시면 돼요. 두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용도는 가운데 요 자리고요. 자, 마지막에 이제 요 자리에 번호가 들어가십니다. 요 자리에. 참고로 여러분들 요 자리에 들어가는 번호 혹시 위에 써있나? 잠깐만 보고 올게요. 혹시 위에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 자, 요거 체크하세요. 요 자리는 0000부터 9999까지 10,000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에 써있어요. 근데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이게 이상한데? 아무튼 0000도 가능하대요. 내려갈게요. 자, 어쨌든 자, 요런 상태에서 이번 문제는 이제 승합차. 그러니까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요. 자, 아연아, 여기 승합차 가능한 경우의 수가 몇 개야? 이렇게. 그쵸? 70부터 79니까 세보면 10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시라는 거야. 요 자리에 10개 가능하잖아. 그 다음에 혹시 요 자리는 몇 개 가능하세요? 자, 용도가 택배니까 택배는 배밖에 없어요. 한 가지. 그리고 맨 뒤에는요, 아까 위에 써있잖아. 몇 가지 가능하다고? 여기는 0000부터 9999까지니까 10,000가지 가능하잖아요. 이걸 다 곱하시면 정답이 나와요. 그럼 실제로 승합차인데 택배는 줄 수 있는 게 이론상 10만 개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10만 개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나라가 성장하고 인구가 많아지면 나중에 부족할 때가 없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는 줄 알아? 이런 걸 한 칸씩 늘리는 거야. 하나 늘리면 엄청 늘겠죠? 개수가. 그렇게 막 늘리는 거예요. 그런, 혹은 요 자리에 배가 아니라 택 하나 주던가. 이러면 이제 더 늘어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늘리면 되는 거니까. 많아지면. 혹시 어디가 질문이에요, 근데? 그렇구나. 그래서 얘네 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쉬워요. 그냥 저거 이해하시면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죄송한데 제가 일단 오늘 미리 예고한 대로 6시 7분이거든. 1교시, 2교시 해서 조합을 좀 먼저 끝낼게. 그러니까 질문 더 있는 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목요일 날은 제가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길게 받을게요. 진도 끝내놓고. 그래서 오늘 마무리 좀 합시다. 아시겠죠? 네. 자, 일단 여러분들 RPM 돌아오세요. 요거 되게 신기하죠? 이제 길을 딱 틀려봐. 번호만 알 수 있는 거야. 맨 앞 자리가 뭐 무슨 차종인지. 가운데가 하다. 렌트카구나. 이런 식으로. 제주도 가면 하허호 대빵 많습니다. 다 렌트잖아요. 자, 페이지는 127쪽입니다. 일단은 오늘 1교시 내용은 저희 방학 때도 한번 해본 적 있는 내용이고 2교시 내용은 약간 새로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1교시는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2교시는 이제 좀 새로운 거긴 한데 교과서에는 나오더라고요.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번 페이지랑 다음 장. 자, 이제 쉬는 시간 전에 딱 한 장만 할 건데 한 장만. 자, 127, 128 보시면요. 자, 민결아, 오늘도 한번 많이 물어볼게요. 혹시 이 한 장 보시면 좀 특징 같은 거 없나요? 문제 안에 뭐가 나와? 뜬금없이. 여기 이제 문제 안에 뭐가 보이잖아요. 뭐가 보이세요? 민결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뭐래요? 써있네. 다음 장 가보시면 뭐 어떤 선도 보일게요. 그쵸? 삼각형.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도형 관련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자, 위에다가 필기할 친구는 필기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로 복습할 때 말했지만 우리가 순열과 조합 배웠잖아. 경우의 수까지 포함 총 3가지 배운 거야. 경우의 수, 순열, 조합. 그리고 이제 한번 상기해 보시면 각각의 유명한 시행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우리 제일 처음 배운 경우의 수, 순열 전에 그때 혹시 기억나는 거 순열 뭐 있어요? 물론 합곡 법칙도 배웠지만 그거 말고 유명한 시행 몇 가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 나오는 시행들.
뭐 예를 들어 약수의 개수 문제 기억나? 그런 거라던가 혹은 뭐 도로방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냥 경우의 수 문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럼 순열 쪽에는 혜린아 순열 쪽에는 대표 문제가 뭐 있지? 그러니까 그런 대표 문제를 말할 수 있냐는 거야.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있어요? 뭐 기억나는 거? 아? 연달아서? 뭘 연달아서? 예? 저만 이해 못했나? 거창한 질문은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일렬로 배열하는 거. 그쵸? 그리고 자연수 만드는 거. 혹은 이제 일렬로 중에도 유형은 많아. 뭐 이웃하지 마, 뭐 번갈아, 교대로 이런 말씀하신 거죠. 혜린아. 그런 것들 있잖아. 그리고 이번에 조합에는요, 동진아, 조합에는 대표적인 뭐 문제가 뭐 있을까? 뭐 있을까요?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떤 뭐 대표적인 문제라던가 시행들. 자, 아연아, 대표적인 거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지난번 숙제가 뭐 없어? 뭐 예를 들어 뽑기 이런 거는 조합 관련 문제죠. 뽑기도 있고 혹은 또 예를 들어 뭐 대표 문제 악수 이런 거 맞나?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길 바래요. 너희가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파트마다 유명한 시행들 유명한 문제가 있잖아. 그리고 자 지금부터 도형 관련 문제는요 앞으로 조합하면 떠올릴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아 하나 더 있다. 조합의 집합도 조합이라 하겠지. 그런 식으로. 자, 이 도형 문제는 오른쪽에다가 필기할게요. 얘는 기본적으로 조합 관련 문제예요. 자, 그 이유부터 한번 설명을 하고 내려갈게요. 그러니까 너네가 사실 이제 밑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그런 것들이야. 뭐 예를 들어 직선 몇 개냐, 삼각형 몇 개냐, 사각형 이런 건데 너네가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이야.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점 3개를 찍어 볼게요. 자, 혹시 민결아, 요 점 3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 몇 개 있어? 자, 혹시 이걸로 만든 삼각형 몇 개 있죠? 이거 한 개 맞나요? 한 개잖아, 한 개.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왜 조합이냐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각형 만들려면 점 3개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3개로 만드는 거랑 예를 들어 뭐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이런 식으로 승우야. 자, 얘네들 순서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순서가 안 중요하면 아시겠어요? 결국은 이제 그게 조합인 거잖아. 그냥 3개만 주면 되는 거야. 너네가 이렇게 뽑으나 저렇게 뽑으나 그거는 상관없잖아요. 이해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직선이든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기본적으로 조합 관련 내용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뽑아만 주시면 되는 거야. 배열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차피 같은 거거든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필기하자면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제 이런 거 한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복습이야. 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868번 문제입니다. 일단 방학 교재처럼 친절하진 않아. 이게 이제 유형책이다 보니까 약간 방학책은 좀 이제 친절하게 나왔는데 바로 이제 문제가 나오죠. 일단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몰랐으면 그냥 대충 흐름 자체가 조금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흐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자, 여기 원 위에 보시면 몇 개의 점이 있다고? 8개의 점이 있어요. 8개가 있죠. 있는데 자, 여기서 자, 뭐를 만들 거냐면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야. 자, 한번 노가다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설명할 때 처음에는 예를 들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 2개로 만들면 이 직선 나오죠. 이렇게.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나오잖아요. 이런 거 몇 개 있어요?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노가다를 하기 좀 많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문제 풀 때 조합을 좀 이용하자는 거야. 송이 혹시 이거 그럼 정답을 뭐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 자, 풀이 들어갑니다. 일단 직선
직선 만들 때 소미야 점 몇 개 필요해요? 여러분 직선은 점 2개 필요하죠. 삼각형은 점 몇 개? 사각형은 다들 알잖아. 자, 점 2개를 뽑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몇 개에서 8개 중에서 점 2개를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왜 식을 쓰는지를 기억하라고요. 다시 너네가 점 2개를 예를 들어 이렇게 점 2개를 뽑아주시면 말했지만 순서가 안 중요하다고. 이렇게 뽑으시나 이렇게 뽑으시나 같은 직선이잖아요. 이해돼?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이겁니다. 좋아. 8C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지. 자, 이 문제에다가 추가 문제 만들어봐. 우리 방학 교재에는 이제 이 문제에다가 몇 가지를 더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일단은 느낌 드리려고 몇 개 더 심플한 문제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그럼 자 이번에는요 삼각형의 개수 한번 구해볼까? 여기도 삼각형도 만들 수 있거든요. 한번 구해보시고요. 자, 이어서 사각형의 개수 또 한번 추가로 구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그려서 보시고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 이 점 8개 줄 테니까 뭐 직선 만들어봐라. 삼각형 만들어봐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삼각형 개수 문제입니다. 자, 혹시 민규야 삼각형 개수는요 일단 정답 뭐라고 쓰면 돼요? 8C3. 일단 뭐 상식적으로 8개 중에서 역시나 3개를 뽑으시면 되겠죠. 이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뽑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지 이 그림. 근데 이 다음 문제부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 것만 보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자, 밑에 있는 사각형은요 요거 혹시 알나? 정답 뭐라고 쓰면 될까? 얘도 마찬가지야. 점 4개만 예를 들어 이렇게 뽑으시면 사각형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풀 수가 있다. 자, 추가 문제 이어갑니다. 자, 조금 더 고난도로 가볼까? 혹시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이제 학교 프린트물에서 볼 일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 어때요? 직선 말고 혹시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반직선이란 말 배웠던 기억나세요?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고난도 문제고. 자, 반직선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반직선이 뭐예요? 반직선이 뭐냐면 너네가 중1 때 직선과 선분과 반직선 좀 말이 다르거든요. 자, 여러분들 뭐 수학 상식인데요. 직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점 2개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게 직선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그런 걸 직선이라고 해요. 수학에서. 그럼 자, 반직선은요, 혜민아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반직선은 뭘까요? 말 그대로요. 반만 직선이죠. 이렇게 반만. 그러니까 왼쪽은 닫혀 있고 오른쪽만 이렇게 뻗어가는 이런 걸 반직선이라고 불러요. 하나 더 알려줘. 그럼 혹시 이거는 동진아 뭐라 부르는 줄 아세요? 안에 써놨네요. 이건 뭐라 불러요? 선분이라고 부릅니다. 아, 써놨네. 써놓고 뭐 물어볼 거야? 자, 이 세 가지 기억나세요? 자, 다시 한번 질문. 자, 반직선 개수 몇 개일까요? 근데 이 그림에서 반직선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반직선. 이게 반직선이라고 해요. 자, 너희가 이해를 했으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알려나? 이거 정답 뭘 것 같아요? 8C. 자, 여러분들 이거 8C 맞을까? 자, 8C 여보세요. 자, 8C는 뜻이 뭐라고? 8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잖아. 순서 고려하지 않고. 근데 자, 이제 반직선부터는요. 순서가 중요할까 안 할까? 사실 이 내용을 중1 때도 배우긴 해요. 중1 당시에는 이거는 좀 배우는 내용 중 하나예요. 혹시 소미야, 반직선은요 순서가 중요하게 안 하니? 이거는요 필기에 순서가 중요해요.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점 2개를 뽑았다 치더라도 자, 편의상 제가 이 점 2개를 A, B라고 부를게요. 이거를 A에서 B로 뽑는 거랑 자, A에서 B로 뽑으시면요
이런 식의 반직선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B에서 A 뽑는 거랑 B에서 M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똑같나요? 똑같나? 다르나? 다르잖아. 그래서 반직선으로 나오면 이거는 조합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혹시 느낌의 동지나 이거 뭐라고 씁니까? 8P로 바꾸셔야 돼요. 어우, 어렵네. 예. 반직선 문제는 수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도형이라고 전부 다 조합이다. 이 명제는 틀린 명제긴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도형 문제는 조합 문제예요. 일반적으로는. 다시 여러분들 그 당시에 배운 상식 중 하나인데 뭐 여담인데 혹시 뭐 필요하시면 혹시 여러분들 이게 반직선 기호인 거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쓰면 반직선이라는 거예요 원래. 여기에 이제 출발이 A에서 B로 간다. 그런 의미인데 중1 때 뭘 배우냐면 반직선은요 이게 다르다고 배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직선이랑 선분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냥 직선과 선분 문제는 조합 문제라고요. 반직선 문제는 순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방심하지 마세요. 항상 물어봐야 돼요. 이게 순서가 중요한지. 자,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이제 문제 하나로 뽕을 뽑는 중. 실제로 여기는 어쨌든 이 그림이 나와서 여러 가지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고급 문제. 혹시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직각삼각형의 개수도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자, 그냥 삼각형이 아니라 직각삼각형. 이것도 방학 때 본 적 있나 본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 그림에서 이거를 물어보는 게 너네 또 학교 프린트물에 아마 등장할 겁니다. 이 그림에서. 요게 이제 여기 이번 중3 친구들 시험범인데요. 중3 때 배워요. 직각을 만들 수가 있잖아. 미니가 맞나? 요 그림에 직각 만들 수 있지. 한번 물어볼까? 뭘로 만들면 돼요? 우리 원안에서 여러분들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거든요. 뭘로 만들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혹시 고1 친구 중에 기억나는 친구? 이때 배워요. 자, 결론입니다. 이거 하나 필기하세요. 자, 이 직각삼각형이 원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혹시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뭔 줄 아세요? 민규야? 물론 선분도 맞는데 이게 지름이죠. 자, 오랜만에 복습 들어갑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먼저 지름을 하나 그으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름을 하나 그으면 여기서 직각을 만들어줘요. 어떻게 하면? 이 지름에다가 이런 식으로 점 한 개를 추가하면요. 여기 순간 기억나? 이거 무슨 삼각형이죠? 이거 직각이 돼요. 너네가 그 중3 때 원주각 시간에 배웁니다. 그 내용이 여기서 많이 콜라보가 됩니다. 뭐 어려운 문제를. 다시. 자, 미리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 그림에서 여러 가지를 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수업 방식을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문제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에다가 바꾸면 돼요. 삼각형 몇 개냐. 바꾸면 다 다른 문제가 되는 거야. 다시. 자, 이 그림에서 가끔 물어보는데 직각삼각형 몇 개냐 문제는요. 먼저 만드는 법을 아셔야 돼요. 이 지름 한 개를 그으시면 이런 식으로 점을 찍을 때마다 그럼 여기 직각을 다들 아시죠? 어렴풋이 기억나세요? 1년 전 이맘때 한 번 더 혹시 여기에 찍어도 아니나 요것도 뭐게요? 요거 직각이잖아요. 그럼 너희가 빠르게 이제 세워야 돼 개수를. 그럼 뭐를 세울까? 지름 한 개당 직각이 몇 개 만들어지는지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럼 민결아, 지름 한 개당 직각 몇 개 만들어질까? 6개. 그럼 6개인 거 아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점을 찍을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만들어져요. 한 개당 6개야. 그런데 자, 여기 안에 지금 지름이 소미야, 여기 안에 지름이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여기에 지금 6개가 뭐냐면 어쩌면 써드릴까? 지름 한 개당 개수예요. 그럼 곱하기 지름 몇 개인지를 세줘야 될 거 아니야. 동진아, 지름 몇 개 있지? 지름 너가 내봐. 자,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는데? 곱하기 4 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해하세요? 일단 오늘은 이제 1교시 내용이 이런 내용이야.
약간 뭐 도형 하나 주고 직선 몇 개냐, 뭐 삼각형 몇 개냐, 사각형 몇 개냐, 뭐 반직선 몇 개냐, 뭐 직각형 몇 개냐, 뭐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약간 셀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전략을 또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오랜만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끝난 친구는 자, 다음 장 먼저 가볼까? 제가 약간 어느 순서로 왔다 갔다 할게요. 일단 느낌 받아가세요. 이런 느낌으로 풉니다. 다음 장에 또 유명한 그림 875그림. 이것도 아마 방학 때 많이 봤었죠. 약간 방금 보신 원에서 절반을 딱 자른 그런 뭐 반원이라 부를까? 반달 모양인데 이 그림도 유명합니다. 연애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이 그림 주고 비슷해요. 삼각형 몇 개 만들 수 있냐 그런 문제야.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 파트 유형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기억하세요. 사실 앞장까지 그냥 방금 전 문제 그냥 어미업이야. 확인 다 했어? 여기 다 했어? 그거 확인하고 바로 갈게. 자, 이 문제는요, 삼각형 개수를 구하는 문제야. 총 8개 정도 있습니다. 또 8개야. 근데 그 8개가 약간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돼 있는 거예요. 자, 다들 배운 적 있어요? 자, 혹시 민규나 이거 이제 정답 몇 개일 것 같아요? 삼각형 몇 개 만들어질까? 자, 우리가 만약에 앞장에서 배운 대로 치면 민규라 정답 뭐라고 쓰면 돼요? 자, 앞장에서 배우기로. 자, 점 8개 중에서 삼각형은 점 몇 개 필요하세요? 3개 필요하잖아. 그래서 많이들 이 문제를 처음 푸실 때 앞장과 동일하게 이렇게 쓰시는 편인데 지금부터 이제 이 문제는요, 과연 이게 정답이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혹시 소미야 오랜만인데 이거 정답 맞지 아니겠다. 기억나세요? 이거 정답 맞을까 아닙니까? 소미야 혹시 아닌가 하세요? 지금부터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예요. 뭔가 좀 이제 보정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왜 아니냐면 봐봐. 예를 들어 내가 이거 뜻이 뭐야? 8개 중에 3개를 뽑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앞장의 그림은 정말로 3개를 뽑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와. 이 문제는요, 이 그림은 3개를 잘못 뽑으면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이렇게 3개를 뽑으면요, 민결아, 이거 뭐 생겨요? 얘는? 직선. 이건 직선이 돼버려요. 여기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뭐 해줘야 돼? 이런 것들을 약간 보정을 통해서 제거를 하든, 그러니까 어쩌면 또 풀이가 2가지가 있어요. 직접 세는 것도 있지만 보통 여기에 기본 전략은 또 약간 적어스럽게 빼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빼주자. 저런 일이 생기는 걸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 자, 삼각형 세는 문제입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자, 여기가 문제인 거니까 동진아 어떻게 빼주면 돼? 4, 14. 여기 4개 중에서 3개 뽑는 걸 빼주시라는 거예요. 자, 소미 한 번 더. 이거 빼는 거 의미가 뭐라고 지금? 뭐 빼준 거야? 이걸 말로도 설명 가능하죠. 이게 지금 뭐 만들어져? 이거 지금 직선 만들어지는 거 빼준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고민해요, 사실은. 사실은 여기 생각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야. 혹시 또 이렇게 안 되는 게 있는지. 근데 혹시 아니나 다른 것도 있을까? 없을 것 같아. 지금 여기 정답.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냐는 거예요. 어쩌면 약간 요 방식이 그 적어도스럽게,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빼는 방식이 어쩌면 메인입니다. 자, 다시. 근데 여기는요, 여기 이제 어쩌면 필기할까? 약간 메인 전략이에요. 요 연습을 할 건데, 약간 적어도스럽게 푸는 게 기본 전략입니다. 여기는. 그런 게 있잖아. 제가 한 가지 더 보여줄까요? 여기 약간 간접적으로 푸는 방법이라면, 제가 요즘에 보통 풀이를 한 몇 가지 보여주는데, 혹시 삼각형 개수를 직접 셀 수도 있을까? 이 그림에서. 그러니까 직접 쓴다는 거는 이렇게 전체에서 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딱 직접 세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가능성들 보시면서 편한 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직접 쓴다는 거는, 저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기 전에 또 몇 개를 그려보셔야 돼요.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삼각형, 이건 괜찮죠? 뭐 요런 스타일 같은 거. 근데 스타일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괜찮나? 어차피 요 두 개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에요. 여기가 그려보시면 무조건 삼각형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와. 이런 모양으로. 자, 어쩌면 요게 첫 번째 1번 스타일.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따로따로 세면 끝나는 거야. 이거 세고 이거 세고. 혹시 1번 스타일이, 자, 혹시 이거 혜린아, 1번 스타일은 점 3개를 뽑잖아. 자, 여기에서 몇 개를 뽑아요? 여기에서 하나 뽑으시고요. 여기에서 몇 개 뽑아요? 2개 뽑지. 그거를 직접 쓰면 돼요. 자, 여기 지금 뭔 줄 아세요? 4C 곱하기 4C. 방금 제가 말로 한 거를 식으로 바꾼 거예요. 밑에서 하나 뽑고 위에서 2개 뽑자고요. 또는 자, 소미야. 자, 여기 있는 2번 스타일은요. 밑에서 몇 개 뽑아? 위에서 몇 개? 자, 밑에서 2개, 위에서 하나. 실제로 구해보시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아! 죄송한데 똑같이 안 나온다. 한 가지 스타일이 더 있네요. 빼먹을 뻔했네. 혹시 발견한 친구 있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 풀이도 괜찮긴 한데 어쩌면 실수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세는 풀이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하나 빼먹을 뻔해. 하나 더 있잖아요. 혹시 발견한 친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스타일도 하나 있어요. 어떻게? 생각 바꿀까? 혹시 이거 삼각형인가? 이겨라. 요 스타일이 무슨 스타일이야? 어디서 몇 개? 말하자면 위에서 위에서 3개 뽑는 스타일이 있어요. 여기다가 따로 4C3이라고 쓰면 되겠네. 밑에 뽑는 게 없잖아요. 굳이 쓸 거면 뭐 4C0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안 뽑는다. 그래서 구해보시면 이거 2개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1교시 동안 느낌 받아가시는데 요거 지금 도형 쪽인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센다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세는지 나도 잘 모르지만 보통은 이제 기본 베이스는 약간 저번스럽게 풀어요. 보통은 이렇게. 근데 이것도 가능은 하다. 아시겠죠? 자, 혹시 여기 문제 공간 좀 있을까? 이 문제를 이렇게 버리면 아깝거든요. 추가 문제 만들어 볼게요. 자, 또 이 그림에서 또 많이 묻는 것 중에 추가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봐. 이번에는요, 직선의 개수. 이 그림에서 직선 많이 볼까요? 막장처럼. 직선을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세보시겠어요? 자, 크게 2가지 풀이가 있어요. 첫 번째 풀이는 약간 전체에서 이렇게 빼는 풀이가 있어요. 필요 없는 것들 혹은 보정이 필요한 것들을 빼는 풀이가 있고, 2번째 풀이는 직접 세는 풀이. 그 직접 세 친구는 약간 몇 개 그려보시면서 스타일들을 파악해야 돼요. 아, 요런 스타일 하나, 뭐 요런 거 하나. 이 스타일별로 각각 세는 풀이에요. 오늘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배웠잖아. 남은 기간 여기는요, 공부하시면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혹시 뭐, 네. 프린트 오늘 하는 목소리 주실 수 시험 아, 저요? 그 아, 오늘 주신 거예요? 오늘까지 주셔야 되는데 내일 프리 잡으라고 하셔가지고 그 여기 쓸 거라서 지금 아시고요. 아, 이거 하나 주고 바라면 죄송해요. 아니, 아니. 내일 요거 제가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밖에서 이렇게 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이래. 자.
요거 직선 개수인데 자, 요거 한번 세볼게요. 첫 번째 풀이 자, 한번 간접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나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8시 아무 생각 없이 8개 중에 2개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림도 요렇게만 세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리나 요렇게 세면 돼? 안 돼? 왜 안 돼? 자, 잘 들어요, 여러분들. 여기, 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풀다 보면요. 특히 이렇게, 자, 요게 약간, 보통 요런 상황일 때 이런 일이 생겨요. 어떤 상황일 때? 한 직선 위에 점이 여러 개 있죠.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좀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2개 뽑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뽑는 거랑, 이렇게 뽑는 거랑, 이렇게 뽑는 거랑, 동진아, 전부 다 어때요? 전부 다 어때? 다 같은 직선 아니에요? 그치? 근데 이렇게만 써버리면 이거를 다르게 보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다 같은 거잖아. 이걸 딱 한 개만 써야 돼, 한 개만. 자, 얘도 이제 보정할 겁니다. 어떻게 하자? 보통 이제 이 문제의 기본 전략은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 여기 지금 뭘 뺀 거냐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걸 다 빼준 거예요. 일단은 다 빼준 겁니다. 여기 빼기랑 살짝 느낌이 달라요. 얘는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걸 다 빼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자, 이번 문제는 직선 세는 문제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 자, 한 개는 더해줘야 됩니다. 승우야. 자, 이 플러스 1 뜻이 뭐라고? 자, 그럼 지금 이 전략을 말로 설명할 줄 알아야 돼. 나 지금 뭐 한 거냐는 거야. 사실 8C가 그냥 전체인데 아니, 자, 여기 4C 지금 뭐 해준 거라고? 어쩌면? 여기서 만들어진 거 지금 다 빼준 거예요. 그냥 싹 빼준 거야. 근데 플러스 왜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직선이니까 한 개는 세줘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민결아, 여기는 왜 플러스가 아닐게? 얘는 무슨 문제였어? 삼각형 몇 개냐 문제니까 저기는 플러스 할 이유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쟤는 직선은 그냥 빼주는 게 맞는 거잖아. 더하기를 안 한다고. 소미야, 얘는 플러스를 왜 한다고? 직선 문제를 한 개에서 줘야 돼요. 다 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이유에서 플러스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도 가능해요. 다른 풀이는 한번 직접 세볼까? 몇 번 그려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직선이잖아. 이런 거. 혹은 뭐 이런 거. 혹은 이런 거. 자, 몇 개 그려보시면 크게 3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첫 번째 스타일, 이런 스타일. 두 번째가 이런 스타일. 세 번째가 요거 하나. 그래서 요거를 직접 세기도 가능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런 스타일은요. 자, 이런 스타일 문이나 어떻게 세면 되겠어요? 위에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스타일이 있어요. 자, 위에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스타일. 4시. 요게 지금 여기 1번 스타일, 여기 1번 스타일 쓴 겁니다. 또는 자, 2번 스타일, 요게 2번 스타일이거든. 혹시 이거 소미야, 2번은 어떻게 세면 돼? 4시 1 곱하기 4시 1. 여기 뜻이 뭐다? 위에서 하나, 밑에서 하나 가는 스타일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스타일. 요거는요, 그냥 한 가지죠. 여기 3번 스타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2번 스타일, 여기 3번 스타일이죠.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제가 하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 있구나. 혹시 공간 나왔나? 이 그림에서 보통 또 이제 하나 나오는 게 사각형 개수까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각형 개수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방학책에는 이 그림에다가 4개를 다 넣어봤어요. 이렇게. 직선 몇 개냐, 삼각형 몇 개냐, 사각형 몇 개냐. 한번 해볼 시간 드릴게요. 사각형은 점 4개가 필요한데, 역시나 이제 앞으로 마음가짐을 그냥 8시 4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세면 안 되는 것들이 포함된 게 시험 문제 사실.
앞장처럼 순수하게 잘 안 나와요. 특히 언제 이런 식으로 한 직선 위에 점이 여러 개 있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도와드릴 거 없어요? 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또 같이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사각형 개수인데 역시나 첫 번째 풀이 약간 이렇게 빼낸 풀이로 가볼게요. 역시나 무지성으로 8C4 8개 4개 뽑으시면 되지 않냐는 거야. 근데 이번에도 혹시 소미야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이렇게 하면 자 한번 생기는 걸 다 빼주자고요. 혹시 첫 번째 어디에 문제 생겨요? 어떻게 뽑으면? 처음 아래 4개. 여기서 4개를 뽑으시면 민결아 이거 뭐 생겨요? 그거 빼줘야 돼. 나 사각형 세야 되거든. 뭐라고 쓸까? 4C4? 한 가지죠 다. 저거 빼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것만 빼면 안 돼요. 또 있어요 문제 생기는 게. 혹시 아레나 또 언제 문제 생긴 줄 아세요? 밑에서 3개, 위에서 밑에서 3개, 위에서 1개는요. 요거 삼각 넷을 네. 혹시 중3 오늘 수업 안 나와요? 네. 아 오늘 수업 미리 있는데요? 오늘 내 직접 내기 아 시험이라. 저기 죄송한데 미니가 프린트 갖고 왔어? 선생님한테 좀 주고. 네. 자, 요것도 빼줘야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거 4개 중에 3개, 위에 있는 거 4개 중에 하나 복사 이런 바로 식으로. 줘야 돼? 해서 안 줘도 돼? 빼시면 되겠죠. 추가로 고정할 게 또 있을까요? 혹시 또 안 되는 거 있어요? 놓친 것 중에. 이제 나머지는 다 되실 거야. 봐봐. 예를 들어 밑에서 2개, 위에서 2개는 돼요. 사각형. 사실 밑에서 하나, 위에서 3개도 돼요. 사각형. 혹은 위에서 4개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야. 사각형 개수입니다. 또는 사실 방금 말로 했는데 직접 세는 것도 가능해요. 직접 이제 사각형 몇 개인지를 한번 더 그려보시면 스타일이 있잖아요. 자, 한번 직접 세볼까? 도화지 풀이. 그러니까 직접 셀 거면 첫 번째 스타일. 예를 들어 밑에서 2개, 위에서 2개 뽑으시면 사각형 나오지. 요거 식을 바꿔볼까? 자, 위에서 2개, 밑에서 2개 뽑던가. 또는 밑에서 하나, 위에서 3개도 됩니다. 자, 밑에서 하나, 위에서 3개. 또는 마지막으로 위에서 4개도 돼요. 이렇게 4C4. 자, 실제로 구해보시면 똑같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 이런 마음가짐을 접근하시면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생각보다요. 자, 한번 체크해봐. 자, 확인 끝난 친구는 자, 바로 이어서 밑에 있는 876번 문제 있죠.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봐. 876번입니다. 다 했어요? 확인해보자. 이거 하고 끝낼게요. 일단 요거는 이제 꼭지점이 위에 있다. 우리 대입한 거잖아. 그래서 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420번. 여기에 이제 닮음 같은 거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닮음 같은 거. 자, 옮기신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 하시고 내일 시험 잘 보고 내일 아마 시험 끝나고 연락 한번 갈 수 있긴 한데 괜찮은데요? 마무리할게요. 자, 이 문제 밑에 있는 876입니다. 이것도 나름 뭐 많이 나와. 근데 이런 그림들이 좀 나오는데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안녕. 네. 자, 이번 문제는 삼각형 몇 개예요? 똑같아요. 이 그림 가지고 직선 몇 개예요? 다 물어볼 수 있다고요. 원한다면. 자, 삼각형 몇 개인지 한번 빠르게 구해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을요, 역시나 고민하는 거야. 아, 직접 셀까? 아니면 좀 뺄까? 그러니까 그 중에 빠른 걸로 가면 되긴 해. 자, 한번 빼는 풀이 가볼게요. 자, 빼는 풀이는 점 7개 중에니까 일단 아무 생각 없이 7C3이라고 쓰고 혹시 안 되는 거를 제거하는 겁니다. 혹시 민결아, 안 되는 거 있을까? 여기 그림 안에? 밑에
자, 여기서 3개 뽑는 거 안 돼요. 직선 나옵니다. 제거. 혹시 또 있을까? 요것도 안 돼요. 보통. 또 있을까? 나눈 거. 여기도 안 돼요. 여기 정답이죠. 실제로 구해보시면 이제 다 뺐습니다. 나머지는 발레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3개가 약간 발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혹은 있잖아. 이것도 직접 세는 풀이 있나요? 그러니까 직접 세는 풀이도 있긴 한데 보통은 메인이 요거야, 사실 여기는. 거의 메인이 얘인데 직접 세려면 뭐 해야 된다고? 이제부터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 이게 이제 스타일을 좀 체크를 해서 스타일로 다 세는 거예요. 하나 그려볼까? 예를 들어서 요런 스타일 있잖아요. 약간 요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도 있죠. 요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 그러니까 저는 보이긴 해. 이게 좀 근데 경우의 수가 많아요. 얘는 지금. 자, 일단은 해보시면 일단 공통점이 뭐냐면 너희가 삼각형을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어디든 간에 이것도 있네. 세지 말자.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거 세는 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세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몇 개 빼먹을 수 있어요. 스타일이 많잖아. 아시겠죠? 자, 어쨌든 안 세일게요. 자, 추가 문제. 자, 요 그림에다가 이번에 한번 직선의 개수 구해봐. 이것도 뭐 충분히 물어볼 수 있거든요. 직선 몇 개인지. 직선 몇 개인지. 네. 직선도 많이 만들 수 있긴 한데 역시나 또 문제가 생기는 건 보정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형 파트가 약간 그런 보정 싸움이야. 약간 그림이 뭐 나오는데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 시간 없으니까 뭐 기호로만 쫙 써볼게요.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요거 여러분들 직선의 개수도 한번 세봅시다.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쓰시면 7C이겠죠. 7개 중에 2개를 뽑으시면 이론상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보정 들어갈게요. 자, 먼저 아까 말했지만 요런 라인이 있으면 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동진아, 여기는 뭘 조심해야 돼?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다 뭐라고요? 얘랑은 다른 유식이에요. 얘랑은. 얘는 지금 삼각형인데 직선이 나오는 거잖아. 여기는 직선은 나와요. 근데 소미야, 여기는 다 어떻게 돼? 요 라인이. 전부 다 같은 직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세면 여기 있는 걸 다르게 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걸 저희가 하나만 세야 돼요. 한 개로. 어떻게 한다? 보통 이럴 때는 이런 걸 많이 씁니다. 3C. 이게 뜻이 뭐라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걸 다 빼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다 빼라, 다 나가라. 대신에 한 개는 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없잖아. 근데 여기는 직선 세는 거라 한 개는 세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럼 승우야, 여기를 한번 너가 써볼래? 여기 뭐라 씁니까? 빼기 4C 그리고 역시나 한 개는 세줘야 되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다 빼고 하나 세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여기는 소미하고 뭐라 쓰면 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직선을 세면 되겠지. 이해돼? 근데 다른 풀이 없나요? 직접 세는 풀이. 근데 이게 직접 세는 거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또 역시나 좀 경우의 수가 많긴 해요. 약간 좀 해보시면 스타일이 좀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나을 것 같아. 흐름 이해돼요? 자, 앞장 갑니다. 자, 앞장 가보시면 다시 이번엔 870번 그림. 지금 보는 그림 순서가 뭐냐면 그러니까 대빵 유명한 그림 순서입니다. 870번도 대빵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행선 나와 있고 점이 막 찍혀 있거든요. 역시나 문제는 직선 몇 개 만들 수 있냐.
그리고 자, 여러분들 제가 미리 써드릴 테니까 이거 다 구해봐. 자, 이번 문제는 직선 구하는 문제인데요. 오른쪽에다가 추가 문제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뭐 구하지? 삼각형 개수.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 사각형 개수 다 세볼 겁니다. 이 그림은 유명해요. 우리 방학책에는 요 그림으로 다 나왔습니다. 세 개가. 직선 몇 개인지, 삼각형 몇 개인지, 사각형 몇 개인지. 그러니까 보통 기본 전략은 약간 적어스럽게 빼는 전략인데 가끔은 경우에 따라 직접 세는 게 빠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뺄 때 말릴 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판단을 빨리빨리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직접 세는 게 좋을 때는 스타일이 딱 하나밖에 없거나 몇 개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3단원 끝날 때까지 항상 그 고민하세요. 아, 직접 쓸까? 돌아갈까? 돌아간다는 말은 전체에서 빼주는 겁니다. 한 1분 정도 후에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큰 틀은 설명 다 했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몇 개 더 보면 끝납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직선 몇 개인지, 삼각형 몇 개인지, 사각형 몇 개인지. 자, 870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요거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평행선에다가 점 몇 개 찍혀 있고 똑같이 이거 보통 3개 물어봅니다. 자, 이 3개. 자, 직선부터 가볼까? 혹시 민결아, 자, 요 직선 문제 한번 너가 세본 거 혹시 말해줄 수 있어요? 뭐 대충? 일단 직접 셌나요? 그냥 뺐나요? 빼는 걸로? 자, 도와줘. 일단 전체를 몇 개라 쓰면 돼? 80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80 쓴 다음에 고정 들어갑니다. 고정 어떻게 써요? 마이너스 네. 50 이런 다음 네. 플러스 자, 요거의 뜻이 뭐라고? 5개 점 중에 뺄 수 있는 직선을 다 뺄 때 다 빼버리고 그리고 직선은 더해 한 개는 세야 되니까 플러스를 한 거죠. 한 번 더. 자, 밑에도 마찬가지겠지? 밑에 제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보면 약간 직선 항상 이런 식으로 많이 가요. 뭔가 다 빼버리고 하나 더 하는 식으로. 그런데 이 문제는요, 제가 보니까 좀 직접 세는 것도 좀 나쁘지 않거든요. 자, 여기 안에 여러분들 너네가 그을 수 있는 직선이 몇 종류가 없습니다. 직접 세볼게요. 첫 번째는요, 요거, 요 한 개죠, 한 개. 그러니까 위에서 요 플러스 1하고 그냥 직접 쓴 거 하나. 두 번째, 요것도 하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너네가 직선 만들려면요, 어쨌든 위에서 하나, 아래에서 하나거든요. 요런 식으로. 혹시 아니라 요거 식으로 막 표현할 수 있겠니? 뭘 할 수 있니? 이렇게도 갈 겁니다.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 그림은 직접 쓰는 거 빨라요. 똑같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항상 이 생각을 해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요리를 해야 되는데 직접 이렇게 구울 건가 약간 이렇게 훈제를 할 건가 고민한다는 거야. 이해돼?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삼각형 문제. 자, 여기 이제 점 3개 가지고 삼각형 만들 수 있는데 혜린아, 자, 일단 첫 번째 풀이 이거 빼는 거 할 수 있겠어? 한번 도와줄래? 자, 먼저 8C3에서 뭐 빼시면 돼요? 자, 3C3 쓴 거는 밑에서 3개를 다 뺀 거지. 자, 얘는 더하기를 해야 해. 왜? 이 삼각형 세는 문제니까 플러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플러스의 의미를 이해하세요. 직선하게 더해준 겁니다. 그 다음 빼기 뭐 하시면 돼요? 위에서 3개가 나오면 직선 만들어지는 거니까 요 3개를 고정해 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되는 거야. 그치? 또는 있잖아. 이것도 직접 세는 거 나쁘지 않아 생각보다. 너네가 그려보시면 여기 안에 삼각형 스타일이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어떤 2가지다? 자, 직접 세볼게. 첫 번째는 밑에서 2개, 위에서 하나 있죠. 밑에서 2개니까 3시, 위에서 하나. 요게 지금 직접 쓴 겁니다. 자, 또는 위에서 2개, 밑에서 하나. 요런 스타일. 자, 위에서 2개, 밑에서 하나. 그래서 해도 똑같이 나와요. 이해돼요? 자, 마지막으로 3번째 문제. 자, 사각형 개수. 또 한번 가볼까? 동진님, 자, 사각형 개수는요, 혹시 요거 한번 식 써보셨나요? 빼는 풀이? 물어볼까? 자, 먼저 8C4는 제가 써드릴게요.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4개. 근데 보정 필요하지? 네, 도와줘. 어디 고정하면 돼? 5, 4. 자, 혹시 요거 먼저 아시죠? 여기서 4개 뽑는 건 안 돼요. 직선은 안 돼요. 다 빼게 돼요. 또 없을까? 요거만 빼면 안 되는 거 아세요? 3C2 2 써볼게요. 네. 어, 3C로 가면 안 되긴 해요. 이거. 혹시 여기서 민결아 추가로 더 빼야 되는 거 있는 거 아세요? 뭐 빼줘야 돼 약간? 삼각형. 그 삼각형 만들어지는 애들이 다 빼줘야 돼요. 여기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잘못하면.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위에서 3개, 밑에서 1개 뽑으면 삼각형이 나와. 이거 다 빼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돼? 위에서 3개니까 5C3, 밑에서 하나. 자, 말로 한 걸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반대로 더 가능해요. 밑에서 3개, 위에서 하나.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각형 문제는요, 이게 더 길어요. 사실 이거 대빵입니다. 그래서부터 이 사각형 묻는 이 문제는 직접 세는 게 훨씬 빨라요. 해보시면. 한번 직접 세볼까? 혹시 아니라 이거 직접 세는 거 가능하세요? 자, 직접 세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너네 그려보시면 사각형이 위에서 2개, 밑에서 2개밖에 안 나와요. 더 이상 안 나와. 이 그림 자체가. 이 문제는 직접 세는 게 빠릅니다. 피해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좀 이해하시기 바래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럼 이해돼? 자, 이게 끝난 친구는 밑에 871번도 해봅시다. 그래. 그냥 계속 할 거야. 자, 여러분 지금 끝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요 수업 잘 들으면요, 우리 교과서라던가 수업 자료에 있는 이런 것들 지금 내가 다 설명하는 게 다 풀 수 있게. 자, 시간은 걸리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음가짐, 이런 풀이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항상 이런 2가지 풀이가 있어요. 모든 문제가.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빨리 고민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871도 나름 요렇게 점 몇 개 딱딱딱딱 이렇게 격자라 부르는데 이렇게 해주고 또 이거 붙기도 합니다. 참 스타일이 많죠. 항상 뭘 조심해라? 한 직선 위에 점 여러 개 있으면 조심하세요. 거기가 문제의 포인트야.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점이 3개 이상 있다. 조심하시면 돼요. 뭔가 이제 이벤트가 생긴다. 동진은 필기 다 했어? 네. 지워도 돼? 교과서에 있을 거니까 한번 집에 가서 많이 풀어봐. 이것도.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일단은 시간 관계상 기호로만 쓸 거예요. 간단 기호로만. 자, 역시나 한번 제가 같이 가보겠습니다. 12개의 점이 있는데 읽어보시면 같은 간격으로 약간 평행입니다. 예뻐요 지금. 1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에서 마지막에 이게 뭐다? 직선 몇 개냐 문제니까 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쓸게요. 역시나 이 문제도 이건 아닐 거야. 좀 조심할 게 몇 군데 있잖아요.
한번 쭉 보정 들어갑니다. 잘 봐. 먼저 여기 가로 라인. 요거 오늘 계속 나오죠. 근데 요거 또 여기 있는 거 하나만 세야 돼. 이렇게 세버리면 다르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어떻게 하자고? 보통 국룰이 빼줍니다. 다 나가세요. 하나 더 해줍니다. 하나 세야 되니까. 자, 그런데 자, 요게 지금 몇 개 있냐면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혹은 이걸 3번 빼던가. 같은 말이잖아. 곱하기라고 쓸게요, 그냥. 그러니까 얘가 지금 상중인 게 약간 이런 이유도 있다는 거야. 이런 게 좀 많잖아, 지금. 세 줄을 다 빼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이번에는 새로 볼게요. 여기도 지금 좀 문제가 돼요. 여기 3개도. 자, 어떻게 하자고? 3C 3 빼주겠습니다. 다 나가시라는 거야. 대신에 한 개는 세줘야 되고, 요런 게 몇 줄 있다? 4줄이 있으니까 곱하기 4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제가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요런 게 지금 4번 생겨, 4번. 4번 다 보정을 해줘야 4번 다. 곱하기 4를 훔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상중인 게 이유가 있어요. 혹시 그럼 보정 끝났나? 어디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만 끝내면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성이 어디 주시냐면 이거 대각선이 있어요. 잘 봐.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요 대각선 뭐예요? 적으세요. 요게 지금 일정한 간격이라 이 세 정도 아마 한 직선이 있을 거예요. 요것도 보정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격자 그림 나오면 대각선도 항상 연결 하셔야 됩니다. 대각선도. 어떻게 하죠? 역시나 저 대각선도 3C3 빼주라고요. 저기서 만들어지는 거. 대신에 한 개는 해줘야 되고, 자, 아연아, 요런 대각선 혹시 몇 개인 줄 아세요? 4개. 4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아유, 복잡하다. 4개. 곱하기 4. 그래서 요거 푸시면 정답 나옵니다. 어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야. 괜찮으세요? 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정답인데 조금만 더 오실게요. 사실 뭐 이제 거의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하긴 했는데 몇 가지 또 이제 유명한 용어 몇 가지만 잠깐 소개드리고 아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지금 시간 7시 2분인데요. 죄송한데 5분만 쉴게요. 5분만 쉬었다가 또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긴 한데 자, 일단은 5분 해서 하겠습니다. 7시 7분에 시작할게요.